안녕하세요. 셀럽북 리뷰의 이지은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의 리더라면 정조처럼입니다. 정조대왕의 숨겨진 리더십 코드 5049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서 그 내용이 더욱 궁금해지는 책인데요. 셀럽 신종우님의 리뷰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개혁군주 정조는 모든 사람이 소통하여 근원적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를 돕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국왕으로서 사적인 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공적 이익만 추구하며 누구보다 따스하면서도 친인척과 측근들의 잘못은 추상같이 다스리는 위엄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는 군주로서 엄청난 양의 정무를 소화하면서도 학문에 소홀하지 않았고 신체 단련에도 충실했습니다. 길을 나서서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스스로 공부한 의학 지식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며 외세의 침입을 막고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병법과 무예를 익혔습니다. 이러한 솔선수범과 소통의 리더십은 관료와 양반 사대부 그리고 백성들을 감동시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경 문화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조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들의 모델이 됐습니다. 정조와 화성 전문가로 알려진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의 리더라면 정조처럼은 정조의 리더십을 49가지 정책과 실천 사례를 통해 조명한 책입니다. 정조는 조선 역사상 매우 특별한 신궁이었습니다. 그가 활을 쏠 때면 50발 중 49발을 쏘아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발은 관역을 향해 쏘지 않고 허공으로 날렸는데 초정 박제가는 정조가 49발을 쏜 이유가 겸양하기 위함이라고 전합니다. 저자는 본래 의도는 겸양이 아니라 주역에 통달했던 정조가 49발의 화살에 자신의 개혁 의도를 담았다고 설명합니다. 주역에서 점을 칠 때 보통 시초라고 하는 50개의 산가지를 이용하는데 그중 한 개는 태극을 상징하기에 사용하지 않고 49개의 산가지만 가지고 세상의 이치와 변화의 숨은 뜻을 찾아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정조대왕의 숨겨진 리더십 코드 5049인 까닭은 이런 이유 때문이며 이에 바탕을 둬 정조의 생애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49가지로 정리해 제시한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정조의 공부법. 정조는 천성적으로 책을 통해 지식을 얻기를 좋아한 측면도 있지만 스스로 노력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반드시 책을 2번씩 보았는데 일단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익히고 두 번째로 다시 정독해서 그 책이 가진 내용을 깊이 파악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또한 다독보다 정밀하고 치밀하게 읽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내용을 보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평상적인 내용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밀하고 치밀하게 읽다 보면 절로 환히 깨닫는 것이 있고 평상적인 내용 중에 자연히 오묘한 부분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정조 독서법의 근간입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뜻은 배움으로 인하여 확립되고 이치는 학문으로 인하여 밝아진다. 독서의 공부에 힘입지 않고도 뜻이 확립되고 이치에 밝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말로 독서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실용적인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조의 신념이었습니다. 저자는 정조처럼 역사 공부를 기본으로 삼아 실용적인 책을 선택하고 그 책을 정밀하게 읽고 기록하여 그 지식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리더의 독서법이고 공부법이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다. 정조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불평등 관계에 있는 하층민의 소외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4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정조는 백성들의 재산을 풍부하게 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나라 발전의 기반이 되게 하고 국방을 개혁하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민산, 인재, 융정, 재용의 4대 개혁안을 끝까지 지켜내 백성들로부터 굳건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지는 정조의 개혁안이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명분, 즉 정명에 근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평정치는 실제로 영조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탕평정치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조를 죽이기 위한 이인좌의 반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조는 군사력을 집중해 내란을 막아낸 후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면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영조의 탕평정책 추진의 배경입니다. 정조는 영조의 탕평을 계승해 더욱 발전된 탕평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친인척을 배제하고 현인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으며 당파별로 나누어 주던 관직을 당파를 배제하고 필요한 인재들로 채웠습니다.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격하고 화합을 통해 백성을 위한 나라 만들기에 주력했습니다. 탕평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방 이름까지 탕탕평평실이라 바꾼 정조는 자율전칙을 제정하여 전염병이 발생해 부모가 죽고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나 흉년이나 가난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조정과 지방 수령들이 책임지고 기르게 했습니다. 또한 금난 정권을 혁파해 경제를 개혁하고 대유둔 도감이라는 기관을 설치해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스스로 마름을 선출하도록 했으며 대전통평을 반포해 불합리한 세금 부여와 과거 시험의 부조리 등을 개선해 백성들의 삶을 나아지게 했습니다. 인재 등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다. 사림의 대표적 인물인 조광조나 율곡이이 같은 이들은 서얼을 반드시 허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선 후기까지 서울 호통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777년 3월 21일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신분제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서울 허통에 대한 정조의 결단이었습니다. 정조는 서울 출신들을 자신의 개혁 근거지인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검서관은 규장각 초기 문신과 달리 규장각의 모든 서적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검서관들이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 등이었습니다. 정조는 인재를 서울에서만 찾지 않고 평민 중에서도 찾아내 국왕 본인과 나라를 위해 활용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조선시대 종기치료의 최고 의원으로 인정받는 피제길입니다. 정조는 조정 관료와 의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피제길을 내의원 종육품 치미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정조는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만을 생각하는 이들을 모두 파직시키고 체제공을 우의정으로 발탁해 탕평정치와 개혁정치를 강행했습니다. 체제공을 등용하고서야 정조가 가장 소원하던 사도세자의 묘소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저자는 정조와 다산 정약용의 만남은 백성을 위한 운명적 만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다산에 대한 정조의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정조가 조정에서 발간한 여러 책을 다산에게 모두 주어 더는 줄 책이 없자 그렇다면 술이나 한잔 하자꾸나 라고 말할 정도였고 술 한 잔 마시고 시를 지을 때 자신의 어탁을 내어주어 시를 쓰게 할 정도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나라를 이끌어갈 정승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조는 다산을 자신의 승지, 요즘으로 치자면 수석비서의 역할을 맡겼다가 그 당시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알려진 황해도 곡산부 수령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고을 행정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훗날 위당 정인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정조는 정약용이 있었기에 정조일 수 있었고 정약용은 정조가 있었기에 정약용일 수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숨은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리더의 능력이자 역할이라는 것을 정조는 잘 보여주었습니다. 강건하고 인간적인 군주.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 참여한 기득권 세력은 역적지자 불의군왕, 역적인 사도세자의 아들은 국왕이 될 수 없다는 팔자 흉언을 만들었고 이 흉언은 정조가 국왕으로 재임하고 있는 중에도 공공연하게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정조는 역적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세상에 가득하면 자신이 추구하는 개혁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획에 집중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고 적폐를 척결하는 강건함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조는 국왕으로 등극한 지 10년 만에 자신을 은근히 능멸하고 나아가 시해까지 하려고 한 고선복을 능지처참했습니다.
정조는 구선복을 제거하고 이후 군영을 통폐합하고 묵과제도를 정비해 국방개혁을 이뤄냈습니다. 과감한 결단으로 적폐를 청산해 나가는 강건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정조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조가 화성을 축조한 이유를 대부분 효심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정조의 효심은 사적인 효심이 아니라 공적인 효심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입니다. 효를 통해 충을 발현하고 충을 통해 사회의 모든 윤리와 기강을 반듯하게 하고 이를 통해 조선을 개혁하고자 하는 정조의 공적인 효는 자신과 부모에 대한 인간적 효행을 넘어 사회로, 더 나아가 정치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군주 민수의 정치 철학. 정조는 항상 백성을 물로 보고 임금을 배로 보았습니다. 정조는 군주 민수와 연계하여 독특한 자신의 철학을 내놓고 자신이 국왕이 된 지 22년째인 1798년에 이를 자호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천명월 주인홍입니다. 만천명월이란 우리 땅에 있는 수많은 천을 고루 비춰주는 밝은 달을 의미합니다. 정조는 천이 흐르면 달도 흐른다, 천이 멈추면 달도 멈춘다 라는 말을 통해 군주와 명월, 민수와 만천이 같은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냅니다. 이런 생각으로 정조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저자는 우리 역사에서 정조와 견줄 만한 인물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개혁을 위해 매진하는 리더들을 위해 이 책을 엮었다고 밝힙니다. 저자의 말 중 우리 역사에서 정조와 견줄 만한 인물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꼭 리더가 아니더라도 곁에 두고 읽으면 좋을 책 리더라면 정조처럼이었습니다.